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에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난 한국어 어플인 하이한국사 오늘의 문제 1월 8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 옳은 것. 오늘 문제는 제가 미리 검토해봤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잘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문제는 두 가지 힌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윤관이 세운 비석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포인트 두 개로 잡아가야 돼요. 자, 김종서는 조선 세종 때 육진을 개척한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윤관의 경우에는 여기 적혀있네. 동북 구성을 축조한 인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보고서 공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는 이 인물들이 뭐 영토 확장이든지 뭐 누굴 정벌하면서 당시에 대립한 유목민족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윤관은 여진을 고려 시대 때 정벌했어요. 근데 여진이 이때 그냥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조선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 압록강 지역 근처에 있는 여진 세력을 몰아내고 사군 육진 최혜윤도 같이 그걸 개척한 사람은 김종서거든요. 그걸 갖다 포인트 잡는 건데, 자,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게 역대 왕조 대응이니까 단순히 뭐 고려 시대만 아는 것도 아니고 조선 시대까지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몰랐다면은 이 문제는 못 풀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나머지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 문제 좀 이런 생각했어야 돼요. 자, 2번과 3번과 5번은 공통적으로 다 왜예요. 다른 말로 일본. 그러니까 외구일 때도 있고 일본일 때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싹 다 저기 지금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일본과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그럼 지금 일단 이 세 개는 다 겹치기 때문에 지금 오름 유형해가지고 지금 다 잘려요. 그러면 솔직히 1번과 4번밖에 안 남는데, 아마 청방인문표라는 거는 당나라에 대한 건데 이것까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 생각에는 2번, 3번, 5번을 최대한 소거하는 게 이 문제는 중요했었고, 정답 키워드는 그래가지고 조선 태종 때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했다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조선시대의 여진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무역소랑 추가적으로 부평관을 외워야 돼요. 부평관은 일종의 그런 사신 접대하는 곳?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일본과 관련된 키워드 나왔다면은 부평관이 아니라 동평관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진은 북쪽에 있으니까 부평관, 여진이 아니라 일본은 동쪽에 있으니까 동평관. 좀 이렇게 찍으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2번, 다음 지역에서 있다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진짜 어려워요. 이 문제 제가 본 지역사 중에서 거의 최고 난이도 문제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시냐면은, 자, 여기다 마한을 알아야 돼요. 마한. 그리고 후삼국 시대의 격전지란 키워드 있는데, 솔직히 저는 만약에 이 지역을 몰랐다면 얘 갖다 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잡은 포인트는 얘네 둘이랑 전라도가 첫 번째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도화선인데 이게 사실 나주역이거든요. 그래서 나주 지역사를 푸는 건데, 만약에 그거에 대한 사고가 안 됐다면은 전라도는 전주와 뭐 당연히 라주겠죠, 라주. 근데 라주? 라주? 이렇게 접근했던지, 아니면 진짜 그거까지 접근이 도저히 안 됐다면은, 자, 후삼국 시대 격전지란 포인트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들면은 약간 문제 키워드랑 정답 키워드가 연결되는 포인트가 어떻게 주는데, 제가 이걸 굳이 짚어둔 이유는 왕건이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하기 위해 차지했다는 예가 중요해요. 뭐냐면 그 한반도가 있으면은 후백제는 여기 있었거든요. 자, 후백제는 전주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전주 지역이 이렇게 수도해가지고. 근데 나주 지역도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왕건 입장에서는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전라도에서도 전주 지역 근처에 있는 나주를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키워드를 얘랑 매칭했다면, 이거는 내가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매칭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풀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문제를 잘 읽으면 선지와 연결되는 키워드 이렇게 은밀하게 줄 때도 있으니까 그런 독해를 여러분들이 잘 기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3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선으로 오는 거 얘기했는데, 자, 3번과 이따다로 5번 문제는 제가 어떻게 포인트 잡는지 잘 짚어드려요. 잘 보세요. 자, 천연 암벽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데, 솔직히 지금 보시면은 천연 암벽으로 생각할 만한 거 지금 다 불상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거 다 못 구별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짚은 키워드는 다른 거 다 제끼더라도 얘는 알아야 돼요. 얘 지역.
제가 문화유산 유형 다룰 때 가장 먼저 외우란 건 다른 것도 아니고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제의 경우에는 뭐 공주 지역이라던가 부여 지역의 문화유산이 많아요. 좀 아니면 뭐 조선시대 문화유산이 당연히 서울에 많겠죠. 한양이 수도였으니까. 약간 그런 걸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특히 불상이라던가 건축물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문화유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니 이런 걸 정확하게 안다면 되게 문제풀이하기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보고서 파주, 용미리, 마에이불, 마에이불, 입상을 고르시는 게 좀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게 좀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정답 키워드는 여기는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불상 보고서 이름 외우시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영역이고, 저는 약간 좀 이런 접근법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것을 조금 강조 드리려는 겁니다. 자, 4번 가 사절단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인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보빙사 문제를 보고서 조금 스타일을 비슷하게 따라했거든요. 보시면 강화도 조약 이후 해다 평시에 목적 파견된 게 이 사절단의 목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절단이 어디에 파견됐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일본에 파견된 거는 크게 수신사랑 조사 시체단인데, 여러분들이 김기수 1차 수신사랑 2차 수신사인 김홍집을 보고서 완벽하게 수신사를 골랐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조사 시체단이 나오면 어윤중 이런 인물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일부러 4번과 5번은 조금 낚시 키워드 넣어놨어요. 일본에 파견된 건 두 개인데 이 인물 키워드라던가 강화도 조약을 보고서 조금 더 명확하게 찾는 거를 의도한 거고요. 이런 거 보면은 민영이 소강범 이런 거 나오면은 보빙사다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중요했고, 보고 들은 내용을 일동기후란 보고서 제출한 게 김기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김홍집이랑 관련된 거는 그 조선생리하고 국내 유포였다,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자, 마지막 5번 밑줄근 불상 해당하는 문화서 옳은 거. 자, 이번에는 좀 문제가 재밌게 잘 나왔는데 제가 이 문제랑 너무 비교해서 풀기에 좋은 유형이 나왔어요. 보시면, 자, 저라면 이건 어떻게 포인트를 잡았을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관촉사를 포인트로 잡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불상은 논산 지역에 위치하긴 했는데 어 이 불상의 풀 네임은 논산관촉사 석조 미륵보사 이상이거든요. 이거 관촉사가 논산 지역에 위치한 걸 알았다면은 뭐 푸는 것도 좀 쉬웠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이게 지역이라던가 근처 뭐 사찰이라던가 이런 키워드를 잘 알았다면은 문제 좀 쉽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문화선 유형은 지역 관련된 키워드, 뭐 근처 문화선 키워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힌트로 작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답 키워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불상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구별하는 건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될 영역이지만 약간 푸는 법에서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는 게 아마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